자, 지난 21일 열린 최상면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변호사들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또 증언 나오는 즉시 요목조목 반박에 나서서 국민들의 또 지지,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중 한 변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핵심 증인의 증언에 허점을 파고들어 관심의 중심이 됐는데요. 최상병이 순직한 또 수색 현장 지휘했던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자, 청문회에서 활약 잘 봤습니다. 스타 되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잘 안 들리십니까? 전화, 다시 좀 끊어주셨네요.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에서 좀 여러 가지 또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주 요번에 아주 주목받았던 변호사인데요. 이용민 대대장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다시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경호 네, 변호사님. 전화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법무관 생활했지만 잘 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네.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청문회 스타로 등극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과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한다. 화력이 보통이 아니다. 맞는 말만 골라 가면서 한다고 박수를 또 보냈던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소개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꾸 끊긴다. 네, 왜 끊기십니까? 이러지? 전화 끊기십니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됐습니다. 네네. 네네, 네네.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주권자 국민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대학교 4학년을 자진 중퇴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예. 10년 경험이 학자 지식보다 낫다. 네. 명언이었습니다. 네. 군 법무관 13년을 했고 예. 군사건 변호사로 9년 차입니다. 지금 요번에 이 청문회 장소에서 좀 에어컨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좀 목감기하고 몸살 기운이 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조금 네. 에어컨이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약간 지금 몸살 기운이 있었고 다른 군사건이 좀 많아 출장으로 예. 전화 통화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되신 겁니까? 그 과정은 예. 처음에 박정훈 대령을 수임했고 아하. 검찰단 수사 거부 후에 방송 출연하게 됐죠. 네. 그때 당시 징계위에 해부됐고 해임 등이 예상됐는데 제가 네. 다행히 견책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음흠. 저는 자료 제공형 방송 대응 문제 이것 때문에 조금 음흠.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아하. 박정훈 대령을 사임하는 날 음흠. 오후에 바로 이용민 중령이 전화가 와서 선임이 되었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 하다가 그만두고 그 이후에 이영민 중령 전화가 온 거고 선임을 하신 거네요. 바로 당일날 왔습니다. 당일날. 자, 지금 그러면 현재 맡고 있는 사건하고 이 진행 과정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경북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 때 서울경찰청장 기소가 바로 네. 수사심의위원회 음흠.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목한 최초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 네. 과실범의 공동정범 결과를 지지합니다. 아하. 만약에 네.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음흠. 다시 공수처에 음흠. 직권남용 및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시 고발할 겁니다. 그 고발도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뭐 대리인 한다든지 담당하신다는 거죠? 제가 직접 음흠.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발.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군대에서 있을 때부터 참 군 사건들도 많이 하시고. 여보세요? 예, 안 들리십니까? 큰일 났네. 전화가 자꾸.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전화가.
잘 들리십니까?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예, 또 한 번 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로 좀 하는 바람에 아마 그런 또 기술적인 부분,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청문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 또 변호사님의 이 논쟁이 청문회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애청자들, 우리 시청자들 이해하기 쉽게 이 모든 책임, 현장 지휘의 책임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명령을 해놓고 네.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 장난입니다. 말장난이다. 네. 아유, 전화기가 또 꺼져 버렸습니다. 네.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김경호 변호사가 지금 현장에 아마 군사 재판이나 이것 때문에 전화 사정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화가 꺼지고 또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연결이 되는 즉시 다시 청문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예, 임성근 사단장 이 사실 문제가 가장 컸지 않았을까. 또 이 얘기를 또 현장 지휘하면서 이게 지도냐, 뭐 지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요거 관련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요거가 아마 또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됐습니까? 김경호 변호사님. 네, 아이고.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예. 국민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아유, 하여튼 저희가 시청자들을 또 국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가장 큰 책임자다. 현장 지휘를 했다. 그 근거 좀 다시 한번 더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 현장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네. 예. 작전 지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지도라고 했어요. 예. 작전 명령과의 차이점은 바로 강제성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네. 사단장의 말은 기본적으로 부하들에게는 따라야 할 강제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하게 말한 사람. 그리고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 투입하게 말한 사람. 네. 작전 불가 환경에서 작전 지속하라고 말한 사람. 이 사건 위험천만한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방식을 변경하라고 말한 사람이 네. 임성근 사단장인데 이것이 부하들에게는 네.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카톡에는 사단장 지시사항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요거는 지도가 아니라 지시라고 보는 게 맞다. 이 카톡에 이런 내용들 봤을 땐 그런 부하들이 말씀이시죠? 다 따라야 되는 그렇죠. 강제성이 있는 말씀 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명령이죠. 아하. 자, 그렇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이 사건 관련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요. 청문회장에 보니까 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먼저 청문회 오전에 네. 부하들의 수중수색 사실의 인지 시점을 2023년 7월 19일 19시경이라고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날 07시 04분에 국민일보 1면에 나온 구중대원 허벅지까지 네. 수중수색 일렬식 장면 그 사진 그거를 보고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카톡의 문자 메시지. 답변과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네. 그날 오전 10시 48분 즉 사고 발생 이후에 네. 이용민 중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이 사단장입니다. 아하, 이용민 중령하고 직접. 예. 여기서 수중수색 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이용민 중령이 보고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더 나가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진술할 때 최초 진술은 네. 7월 22일 음. 최해병 연결식 이후에 알았다. 음흠. 모두 모순입니다. 다 안 맞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청문회 장소에 계셨던데 선서를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러고 네.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중요한 것은 네.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권자 국민 앞에서의 진술이 네. 수사나 조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음흠. 심리적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처벌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심각한 음흠. 도덕성의 훼손이죠. 음흠. 아마 이 청문회장에서 이어지는 이 증인들의 어쩌면 그 허위 증언일 수 있는 또 거짓말일 수 있는 걸 지켜보면서 특히 우리 이용민 중령 또 심적 타격을 좀 받지 않았나 이거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이용민 중령은? 특히 먼저 네. 임 전 사단장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마다 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봤습니다.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고개를 계속 흔들더만요. 옆으로 쫙 계속. 봤어요. 의도치는 않았습니다. 네. 워낙 어이가 저는 없어서. 예. 박정훈 대령이 해군 군검사의 조언을 받고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네. 그래서 따로 사본을 준비했고 천여 음흠. 페이지 네. 진술서, 진술조서, 각종 사진과 카톡을 다 보고 청문회에 임한 겁니다. 아, 박정훈 대령이 대단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민 중령은 네. 그날 12시간 옆에서 봤는데 예. 점심 저녁 먹고 마약류라고 적힌 약을 먹으면서 아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좀 힘듦이 있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날도 청문회 참석 자체는 어려웠지만 예. 국민들 앞에서 음흠. 이 사건 지시자는 임성근이었다. 이거 이야기하고자 음흠. 버틴 겁니다. 건강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죠. 이용민 중령.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나마 진료 여건을 보장받아서 음흠.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병행 중입니다. 그 이용민 중령이 결국 이렇게 정신과 치료받는 게 아마도 내부 고발하면서 또 왕따 따돌림도 당하고 또 해병대 내에서는 또 하극상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먼저 예. 분명하게 네. 밝혀야 할 점은 예. 고발은 음흠. 이용민 중령과 별도로 변호인 저 자체 스스로 고발한 겁니다. 아, 변호인이 고발한 것이 하신 거군요. 선임한 사건이 아니고 네. 변호인 자체의 분노로 고발한 겁니다. 아. 네. 특히나 음흠.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가 분명히 임 전 사단장을 배제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음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 바로 임 전 사단장을 고발했던 겁니다. 아하. 변호인이 이 하는 점이 건데. 음흠. 이 점이 지금 이용민 중령이 고발한 것으로 잘못 오해되어 있는데 이 점을 좀 바로잡고 싶고 예. 이용민 중령은 장례식장에서 22일 연결식까지 보고자 했으나 네. 21일 오후에 포병 여단장을 통해서 예. 장례식장에서 바로 군수단으로 이동해라. 아. 그리고 아무런 말도 부하에게 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네. 결국은 이상한 대대장, 예. 나쁜 대대장 이미지를 처음부터 만들고 음흠. 그리고 이중령 참석 대상인 회의에 이중령을 제외시켜서 아하. 왕따 당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네. 그리고 사령관이 부하들 화상회의에서 사단장을 고발한 대대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군복 벗고 나가라 아하. 이런 종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군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한 거고요. 예. 퇴원 후에 이러한 사령부 차원에서의 차별과 정서적 학대 중지를 위해서 네.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예. 참 듣기만 해도 사람이 소름이 끼치고 상당히 힘듦이 느껴지는데,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예. 박정훈 대령이 정확하게 지목한 네. 8명의 과실, 음흠.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즉 아. 7여단장도 현장 본부장, 중대장도 현장 지휘관, 네. 그들에게는 각자 지휘, 명령할 권한도 있고 감독할 권한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 사건 안전에 대한 감독에 소홀히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현장 통제 간부들은 네. 위험한 곳에 간부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사들을 세웠고 이 사건 고 최혜병을 가장 위험한 곳에 세운 예. 과실 이게 있습니다. 가실입니다. 이거 가실입니다. 예. 그래서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은 음흠. 가장 큰 과실인 임 전 사단장 포함 음흠. 8명의 과실이 각자 있고, 네. 다만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 때문에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흠. 이 모든 8명의 과실을 합쳐보면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고 바로 예.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경찰청장을 음흠. 기소했던 게 바로 이 법리이다. 음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8명이 이 지휘관들 8명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휘관 거군요. 및 현장 통제 통제관. 간부까지. 간부까지. 결국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에, 안전 의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야 차후 네. 시스템을 정비하고 네. 정신교육과 이런 부분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해병대 예비역이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사단장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도 군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지만 결국 사단장을 문책하는 게 또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윗선들의 좀 꼬리 자르기, 저희도 군에 있었지만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바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겁니다. 3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시키고 네. 장군도 수사 대상이다. 장군도. 그래서 예.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 이 방식 자르기를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음흠. 그간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 이것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었고, 네. 그래서 군 의문사가 많이 발생한 거죠. 예. 바로 임 전 사단장의 정확한 책임 규명은 음흠. 군사법의 역사적인 사건이자 네. 향후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에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너무 목소리도 좋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저는 네. 14년간 네. 해왔던 제 자리에서 군사법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 장군 개혁에 매진할 겁니다. 저는 14년 동안 군사법 개혁을 위해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네. 각종 군 법무관들의 비위와 위법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아하. 많은 군판사, 군검사, 징계장교, 군 법무관들을 고발해 왔습니다. 아하. 예.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네네. 올해부터는 김경호 변호사 TV라고 네. 봤습니다. 조촐하게 노트북 앞에서 소박하게 혼자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이번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서 이제는 장군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네. 참군인이 장군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기를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제 독특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음흠. 제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시절에 네. 당시 군 형법상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합동대 총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보고서를 써서 합동대 부하들은 총장님을 믿고 근무합니다. 총장님에게 문제 생기면 모두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반응은 너 나와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내 법무실장 아니다. 아, 참모가 아니다. 그리고 예. 저는 총장의 법무실장에서 음흠. 같은 동급인 감찰실장의 법무실장으로 강등됐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예. 이 사안 때문에 그 총장의 동기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군 법무관은 아무리 지휘관이 음흠.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치열하게 법률 조언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성숙한 군 법무관의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영과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도 음흠. 제가 스스로 고발한 겁니다. 그 지금 법무관리관하고 또 검찰단장 두 사람도 법무관이었거나 지금 현직 법무관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모 조언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측면은 그렇습니다. 처벌받아야 된다. 현직 법무관도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직접 하셨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예. 특정 출신이 군 네. 법무관에 네. 군 검찰권을 장악하고 사건을 장난치는 네. 이런 군 법무관 조직은 개편돼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육사 출신. 이제는 네. 군 법무관 본연의 전쟁법, 작전법 중심의 네. 국방 작전법 센터를 만들고 음흠. 저는 그 초대 센터장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방 작전법 교범, 음흠. 개헌법에서 전시 대기 법령까지 모두 일이 관제할 수 있는 교범을 만드는 거. 네. 이것이 제 꿈이자 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직 현직 법무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몸 추스려서 건강하게 불의와 좀 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영민 중령, 또 우리 변호사님 또 많이 좀 응원을 한다는 댓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이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